더. 메이저리그의 생생한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 매생이 TV. 야, 네. DK. 네. 오늘이 메이저리그에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 당연히 알죠. 제키 로빈슨 데이죠.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오늘 제키 로빈슨 레전드 특집으로 와우. 오늘 매생이 TV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대요. 네. 베이브 루스가 야구를 바꿨다면 제키 로빈스는 미국 사회를 바꿨다. 흑인들에게는 뭐 야구 선수냐 일반인이냐를 떠나서 맞아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마을버스 같은 데를 타게 되면 네. 흑인 칸이 따로 있고 오. 백인 칸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제키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개의치 않고 본인이 앉고 싶은데 앉았다가 체포가 되기도 했었고 네. 이게 사실 그때 보면은 제키 로빈슨이 다저스 선수들과 같이 다니더라도 숙소도 다른 데를 썼어야 됐고 네. 같은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그런 차별도 당했고 심지어 필라델피아 이 감독 같은 경우는 로빈슨에게 고의로 부상을 입히려는 지시를 내렸다가 그게 밝혀져서 야구계에서 영구 퇴출당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다 인내를 하고 뛰었던 거죠. 저는 또 기억이 나는 것 장면 네. 중에 하나가 스피드, 야, 뛰는 야구. 맞아요. 근데 심지어 제키 로빈슨은 홈스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와, 19개를 통산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19개 홈스틸이 모두 단독 홈스틸. 투수가 공을 포수에게 던질 때 뛰어온 홈스틸이 모두 19개. 그러니까 진짜 홈스틸인 거죠, 이게. 그쵸. 또 요기베라가 또 포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 장면. 예. 솔직히 지금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아웃이에요. 아웃이야. 예, 그래서 요기베라가 펄펄 뛰어. 그런데 뭐 심판의 판정은 세이브였고 그 장면이 바로 월드 시리즈에서 나온 장면이었는데 1955년 네. 제키 로빈슨이 뛰어난 활약을 하는 그 시리즈 때 처음으로 양키스를 꺾고 다저스가 창단 첫 우승을 1955년에 차지를 합니다. 제키 로빈슨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저스가 이제 명문 구단으로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됐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남는 게 이제 1997년 4월 15일 네. 이때 이제 영구 결번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있었는데 네. 뉴욕 매츠랑 LA 다저스가 원정을 왔었거든요. 네. 당시 재밌었던 게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가 박찬호였어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당시 미국 전역에 중계됐던 경기였는데 다저스가 뭐 제키 로빈슨의 아주 특별한 날이지만은 또 다저스라는 구단이 최초 한국인 선수 영입한 구단이다라고 그쵸. 소개가 될 정도로 아. 되게 멋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한 리그에서 유일한 전구단 영구 결번이 나온다라는 게 네.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키 로빈슨이 세운 기록들을 보니까 뭐 최초의 흑인 기록들은 다 갖고 있어요. 네. 최초의 흑인 선수, 최초의 흑인 올스타, 최초의 흑인 MVP, 최초의 흑인 명예전당 헌액 선수, 그리고 최초의 전구단 영구 결번. 근데 제키 로빈슨이 1972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독도 최초의 흑인 감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로빈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초의 흑인 감독이 1975년에 됩니다. 누굽니까? 프랭크 로빈슨 감독인데 제키 로빈슨이 바랬던 대로 흑인 감독은 나왔고 이게 다 제키 로빈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앞당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네. 제키 로빈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메이저리그에는 이렇게 피부색뿐만 아니라 다른 역경을 딛고 이겨낸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생각나는 선수 있으세요? 제가 직접 뛰는 모습을 봤던 선수를 네. 저는 골랐는데요. 커티스 프라이드라는 선수. 기억납니다. 네. Pull me under the way you do. Tonight I wanna drown in an ocean of you. 3-1. Way back. Out of here. 이 선수가 청각 장애인이었는데 몬트리올 엑스포즈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엑스포스 팬들이 이 선수가 이제 첫 경기에 출전을 하자 기립박수를 보내줘요. 근데 청각 장애인이니까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더 들리게 해주려고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크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멋있다.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한 이야기가 네. 들리진 않았지만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도 네.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짐 에봇. 따라서 글러브는 특수하게 제작돼 있습니다. 쳤습니다. 역시 3루 쪽 똑같은 코스입니다. 3루 잡아서 1루 송구 아웃되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know that his team held it short. Velarde, he did it! He did it! No hitter for Jim Abbott. 이 선수도 대단한 게 뭐냐면 아니 오른손이 정상적이지가 않으면 수비를 어떻게 해요? 네. 글러브를 끼고 수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본인만의 독특한 수비법을 만들어내요. 뭐죠? 예, 일단 공을 포수한테 받게 되면은 글러브를 왼손에 낍니다. 예, 오른손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을 던질 때는 왼손으로 던지는데 그때 글러브를 옆구리에다 끼나? 네. 예, 예. 그렇게 글러브 위치를 옮기고 나서 타구가 본인에게 오면 공을 받고 다시 옆구리에 끼고 공을 던져요.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가능하구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에버트 선수가 정말 수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름 괜찮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커티스 프라이드 또 짐 에버트 선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애라는 건 네. 본인이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명언이네. 자, 이렇게 제키 로빈슨을 저희가 기리면서 메이저리그의 숨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메이저리그가 이래서 특별하고 이래서 재밌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정확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안녕. 좋아요. 완전 매직이죠. 고마워요, 감독.